안녕하세요.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확히 얘기하면 인공지능 시대의 부동산 사업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외진골목은 땅값이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그럼 저와 함께 골목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골목 피규어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손오공의 SF 버전인 스타진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사오정 캐릭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오정 캐릭터를 준비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해저에 짓는 데이터 센터들이 있거든요.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되게 만나거나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캐릭터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골목 피규어로 선정해 봤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말은 뭐 요즘에 너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종류의 IT 서비스를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들, 서버죠. 그 서버,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을 한 곳에 대규모로 모아서 운영하는 물리적인 서버들과 그들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데이터 센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규모 서버군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곳 을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보통 한 4종류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고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 인프라를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고객은 서버를 사서 임대받은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 방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정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코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 제 서버를 사서 설치를 했을 때 그 서버에 대한 관리를 데이터 센터가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임대도 해주지만 관리도 해주는 겁니다. 코로케이션 서비스는 제가 장소만 임대하고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다가 펜션을 짓고 싶은데 펜션을 땅 주인한테 빌려서 펜션을 짓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코로케이션 서비스라면, 그냥 관리 서비스는 제가 펜션을 지으면 땅 주인이 펜션 관리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땅 주인이 펜션도 짓고 있어서 저는 그 펜션에 대한 사업만 하는 것이죠. 외진 펜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펜션도 땅 주인 거고 땅도 땅 주인 거고 운영은 뭐 땅 주인이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바로 요즘 흔히들 말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도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만들어 놓고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이미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황에서 저는 제가 서비스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 그냥 소프트웨어 설치만 하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또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 모두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을 예로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T 클라우드, 그리고 삼성 SDS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이런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아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MS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MSP는 요거의 약자예요. 이제 네 번째 또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인터커넥션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각자 운영하고 있는 독자적인 통신망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KT가 운영하는 망이 있고 SK텔레콤이 운영하는 망이 있는 것처럼 영국, 동일, 뭐 미국 다 어떤 종류의 통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통신망과 계약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종류의 업무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가 미리 그런 통신망들을 다 계약을 해놓고 그 데이터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통신망 서비스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인터커넥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모 회사에서는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들을 위한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알리클라우드, 그리고 IBM의 클라우드 상품인 소프트레이어, 이런 것들을 인터커넥션 해주는 클라우드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일단은 서비스를 외부 클라우드에 이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기술 유출, 데이터 유출 문제가 있었고, 인터커넥션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연산 처리 속도의 저하 문제 같은 것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또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커넥션 서비스들은 어쨌든 중개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 클라우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수월치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좀 있죠.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이거 역시 자국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위상과 자주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업으로 약간 인식이 돼 가고 있어서, 얼마나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자국 내에 좀 더 멋지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각국이 지금 거의 전쟁 같은 경주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씁쓸한 거는 이득을 보는 기업은 단 한 곳이라는 것이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그리고 대부분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확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지금처럼 굉장히 아주 좋은 LMM이 발표가 되면 갑자기 고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땅 부지가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적인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간 및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연하게 늘려나가느냐, 이건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의 서버급 컴퓨터들이 입주해서 운영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당연히 기가와트 규모의 엄청난 대량의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되는 전력은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돼야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그 비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겪었죠. 몇 해 전에 카카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KT의 데이터 센터, 목동에 위치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전 국민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태가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아찔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정전 때 어떤 종류의 비상 전력을 자가적으로 발전시키느냐,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막대한 전력을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탄소 배출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문제가 일으키는 환경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특히 인공지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인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못하게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하나 운영되는데 탄소 배출이 어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운영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할 때 보통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처럼 지금 IT,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전력 비용이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떨어질수록 조금 더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데이터 센터 설립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텍사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주들에 걸쳐가지고 데이터 센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 사막 근처 이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인력을 확보해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이슈들 같은 것들이 데이터 센터 설립 및 운영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가 행정에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국자원이나
전 국민의 의료 정보와 보험 정보가 담겨 있는 뭐 그런 종류의 데이터 센터가 해킹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보안 시설, 보안 장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늘 방패가 좋아지면 창이 같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기술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많은 에너지나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들의 미래 방향,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그런 연구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IBM에서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막 운영을 하고 있고,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컴퓨팅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라보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클라우드에 설치된, 즉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인공지능이 그 질문을 받아서 다 생각을 해서 답을 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가 일어나는 것이죠.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은, 엣지는 주변부라는 뜻이니까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계산을 클라우드까지 가기 전에 조금 미리 해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엣지가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량으로도 가능하다면 클라우드로 보내지 말고 스마트폰에서 그냥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안 되면 클라우드로 가는 식으로 클라우드의 계산을 줄여줄 수 있는 주변부에서의 계산을 기회를 좀 더 늘려주는 이런 컴퓨팅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중앙부 연산을 낮춤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줄이자, 뭐 이런 종류의 연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과 같은 엣지 디바이스들은 이미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엣지 컴퓨팅은 특히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더욱더 각광을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오정이 나타날 것 같은 물밑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업들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네틱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보면, 해저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바다는 물 밑으로 들어갈수록 본격적으로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냉각 효과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는 그런 방식을 쓰고, 그리고 공급되는 전기는 풍력이랑 태양광으로 이용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해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데,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최대 40%까지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방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 파괴에 대한 반발도 동시에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아름답게 꾸며진 천연의 지역 고유의 자원들이 파괴되는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효과 같은 것들을 지역사회에 환원시켜서 지역사회와 데이터 센터의 운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위해 사용된 냉각수들이 어떤 종류의 따뜻한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역사회로 보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활용시킨다든지 하는 종류의 일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스타트업인 딥그린이라는 곳이 하는 활동들을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딥그린은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한 에너지 배출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열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로 만들어진 에너지들을 어떤 종류의 장치,
뭐 이게 흡수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걸로 열을 모아놨다가 이거를 지역에서 이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그린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해서 이런 폐의 열을 영국 엑스터시 내에 있는 수영장들이 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폐업 위기에 처한 걸 알고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진 이 열을 수영장에 공급을 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딥그린에서는 디지털 보일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지금 7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20개까지 늘려나갈 거다. 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야,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폐열을 재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수영장이 별도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 전력 배출로 인한 온실 효과를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막 6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발표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약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조 가량이 출자가 되고 2029년까지 5천억 달러. 거의 약 700조 가까운 돈이죠.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위원회 의장을 손정희 회장이 직접 맡고 이사회에 샘 울트만도 들어있고 막 이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출발을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100조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건립된다는 거죠. 이게 내년 말까지 텍사스에만 10개 정도를 설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차세대 칩, 블랙웰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GB200을 64,000개를 투입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여름까지 16,000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숫자만 들으시면 잘 감이 안 오실 거니까 단순 비교를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실정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과기부의 유사민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는 것을 건립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GPU를 몇 개를 지금 만들려고 하냐면은 18,000개 정도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나마 국회 예산이 동결돼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호소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개수를 보통 2,000개에서 5,000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챗GPT-4 학습하는데 사용한 GPU 개수를 전문가들이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GPU 전부를 합쳐도 챗GPT-4를 학습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인지라 지금 한 3만 개 정도를 1차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국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까지 3만 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2027년에 완성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내년까지 3만 개를 1차 확보하는 건데 이게 지금 H100인지 B100인지도 아직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국의 스타게이트는 1단계에서 64,000개를 확보한다라는 계획이고 그거를 이제 계속까지 늘려나간다라는 거니까 GPU 전쟁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의 GPU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데이터 센터, 좋은 데이터 센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시키고 일자리나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가져오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자연 파괴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관련된 인력들을 양성하고 지속 가능시킨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건립과 더불어서 전력을 적게 소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노력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적인 노력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저전력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되는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GPU만 잔뜩 산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골목 산책을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밤이네요. 뭐 데이터 센터, 부동산, 환경, 엔비디아, 독점. 어쨌든 이 안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슬기로운 방향을 잘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골목 산책은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는 이 부동산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